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어저께 이제 4+1의 그 군소 사당이 자기들끼리 이제 치고받다가 이제 선거법에 대해서 자기들 방안을 내놓고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 밀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민주당에서 아마 이거 못 받을 거다. 왜 그러냐면 4+1 같이 가면 이거는 군소 사당 끼고서 국회 독재를 한다는 그런 경로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특히 우리 자유시민이 이렇게 끌어오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 패를 받을 수 없다. 제가 이제 어저께 그래서 아마도 선거법이나 공수처가 이게 유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는 그런 그 얘기를 했어요. 또 그 시간 중에 민주당 의총을 하고 있었고 역시 예측대로 지금 민주당의 입장이 그 청와대의 공수처 통과시켜라. 그리고 그걸 위해서 선거법 양보해라. 이런 그 청와대의 막무가내 요구와는 조금 다른 결이 좀 다른 방향으로 표류하고 있습니다. 즉 당과 청 사이에 균열이 분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치가 살아있는 동물이라서요. 우리가 상대방을 상대방 전체가 우리의 적이지만 그거가 자기들끼리 어떤 미묘한 흐름이 있나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굉장히 지능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이제 그 하원이 그 트럼프 탄핵을 이제 탄핵 소추를 의결을 했죠. 그럼 앞으로 이제 상원으로 넘겨지게 되는데 상원에서는 이게 탄핵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희한한 사건을 두고 이게 무슨 일인가 그리고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잠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019년 12월 18일 이날은 한마디로 말하면 민주당이 자살한 날입니다. 민주당 자살데이입니다. 이날이. 이 탄핵의 죄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군사 원조를 묵시적 청탁에 의한 뇌물로 사용해서 이 우크라이나로 하여금 이 바이든 일가에 대한 비리를 조사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이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압력이라기보다 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트럼프가 통화하면서 이 바이든 일가의 비리를 조사를 해주셔라고 그 통화 중에 언급한 건 사실이지만 군사 원조랑은 상관이 없었다는 게 이제 트럼프 쪽 주장이고 실제로 군사 원조랑 상관이 없었고요. 근데 이게 군사 원조를 묵시적 청탁으로 압력을 넣었다. 이게 이제 민주당 이제 하원에서의 탄핵 소추 의결의 주요 근거입니다. 이게 이제 직권남용, 권력남용이죠. 근데 참고로 이 바이든 일가가 이게 흉악해요. 그 아들이 이 코케인 중독 때문에 해군에서 그 불명예제대 당했죠. 그 아들이 헌터 바이든.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뭐 PEF 조그만 거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하는 뭐 그런 그 이상한 젊은이인데 이 젊은이가 그 느닷없이 우크라이나 그 에너지 회사의 사회이사로 등재돼서 월 1억 원 정도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엑슨 모빌 사회이사가 받는 월급의 10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냄새가 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또 이 헌터 바이든은 아시다시피 $1 빌리언 달러니까 저기 뭐 $10 빌리언 달러인가? 그렇죠. $1 빌리언 달러죠. $1 빌리언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조 2천억 정도 되는 중국 펀드를 또 받아서 운영을 해왔어요. 예, 뱅크 오브 차이나 중국은행의 그 펀드를 받아서 운영을 했다고요. 아버지가 부통령 있을 때. 이거는 이제 냄새가 심하게 나는 사건들이죠. 이런 게. 또 하나의 제목은 뭐냐면 하원이 이제 트럼프에게 뒤집어 씌운 또 하나의 제목은 하원의 조사 활동을 방해했다. 그 투표 이제 양상을 봐봐야 돼요. 하원의 재적이 435인데요. 출석이 431입니다. 전원 출석 상태고요. 법률상 재적은 435지만 내석이 현재 궐석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431명이 전원 출석 상태입니다. 거기서 이제 민주당이 233석을 갖고 있는데 1항에 대해서 230석이 찬성했어요. 그 얘기는 반대가 3이고요. 2항은 229석이 찬성했습니다. 반대가 4입니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민주당의 정상이라면 반대가 3, 40표쯤 나왔어야 돼요. 이게 15에서 20%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반대가 한 3, 40표 나와서 부결됐어야 돼요. 정상이라면. 이렇게 왜 안 됐냐? 민주당의 이제 각 그 지역구를 가보면 극좌 우리 동네 세력, CO, 그러니까 커뮤니티 오가니제이션, 극좌 우리 동네 조직 세력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뱀 앞에 있는 개구리처럼. 그럼 극좌 우리 동네 그 조직 세력이 뭐냐? 미국 민주사회주의 연맹, DSA, Democratic Socialists of America. 그 다음에 안티파는 그대로 해석하면 반파쇼 동맹입니다. 뭐 반파쇼 동맹 이러면은 완전히 그 공산당 냄새 나죠. 그 다음에 제가 엊그저께 말씀드렸던 오바마, 힐러리, 셔먼 이런 사람들, 이것도 이제 CEO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동네 조직 개발해 온 사람들. 이게 이런 DSA나 안티파나 오힐셔, 오바마, 힐러리, 셔먼 이걸 저 오힐셔라 그러는데 오힐셔는 알린스키의 아이들입니다. 이 알린스키의 아이들, 미국 극좌 사상 지도자 알린스키의 아이들의 포로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말씀드렸듯이 이 힐러리 클린턴 여기도 이 극좌 우리 동네 조직 운동하던 사람입니다. 어린이와 가정을 옹호하는 유권자들이라는. 오바마 젊은 시절에 DCP, Development Community Program인가 뭐 그런 이 좌파 우리 동네 조직 세력 운동하던 사람입니다. 더 황당한 건 웬디 셔먼이라고 클린턴 행정부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실무 차원의 최고 의사결정자였던 웬디 셔먼. 또 이 여자는 저거 때도 그랬어요. 오바마 때는 이란 핵협정에 관한 최고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국무성 고위 간부로서. 그리고 나와서는 지금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하고 있어요. 이 사람 뭐 하던 사람이냐? 극좌 우리 동네 조직 운동하던 사람이에요. 이런 자들이 미국 민주당의 상층부까지 갔다란 얘기는 대통령직까지. 미국 민주당의 뿌리가 그 아래 뿌리가 완전히 극좌 우리 동네 조직 세력에 장악돼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동네 조직 CO 이 우리 동네 조직은 누가 이걸 이 길로 가야 된다라고 선언한 건 누구냐? 이 알린스키라는 자입니다. 미국 공산당 운동하던 사람이고요. 그 부모가 러시아에서 이민 나온 유대인입니다. 이 알린스키의 글에서 쓴 거 보세요. 최초의 급진주의자를 기억해야 한다. 신화로 보나 역사로 보나 최초의 급진주의자는 누구인가? 인류에게 알려진 최초의 급진주의자. 너무나 강력해서 자신의 왕국을 구축한 급진주의자는 바로 악마 루시퍼다. 이 왜 악마라는 이 아이콘을 쓰냐면 미국은 전통적으로 우리 동네에 가면 우리 동네의 교회 신도 커뮤니티가 우리 동네 대소사를 결정해 왔다고요. 프로테스탄트 커뮤니티 리더십이 있었다고요. 프로테스탄트의 우리 동네에 관한 지도력이 있어요. 우리는 교회가 아무리 커도 뭐 여의도 순복음이든 뭐 서초동 무슨 사랑의 교회든 무슨 온누리 교회든 교회가 아무리 커도 우리 동네에 대한 지도력은 없다고요. 여긴 달라요. 우리 동네의 정치적 대소사를 결정하는 지도력이 프로테스탄트 우리 동네 리더십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랑 이 프로테스탄트 기독교 보수주의랑 싸움을 해야 되니까 자기들 그 아이콘을 악마 루시퍼라고 언급을 암시를 하는 거예요. 이자가 이 책을 쓴 게 Rules for Radicals, 급진주의자를 위한 교본이라는 책을 쓴 게 1970년의 일이고요. 그게 미국 아까 말한 오바마, 힐러리, 오힐셔, 또 DSA, 또 안티파 이런 극좌 우리 동네 조직운동의 시발점이 된 책입니다. 우리 동네 조직운동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 원래 정통 공산주의에서는 공장, 제조업 노동자 이런 걸 중심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민중 뭐냐? 빈민. 민중 빈민이 하는 건 모두가 다 어떤 요구를 하건 어떤 행동을 하건 어떤 수단을 하건 민중 빈민 그 자체가 정의요 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민중 빈민 그들에게 권력을 줘서 그들 마음대로 휘젓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 이 얘기가. 이미 정통 공산혁명을 떠난 거예요. 그러나 이 도시의 서민 내지는 빈민층을 파고들어서 그걸 우리 동네 조직을 만들어서 그걸로 휘둘러 버려야 된다. 그래서 사회를 해체하고 파괴해야 된다. 이 블루프린트를 알린스키가
만드는 거예요. 이게 1970년의 일이고요. 그 블룸프린트에 의해서 이제 젊었을 때부터 길러진 인간들이 오바마, 힐러리, 셔먼, 그 다음에 요즘 나타나는 극좌 세력인 DSA, 안티파 이런 게 다 그런 블루프린트에서 나온 그 유전자를 가진 집단들입니다. 이 집단이 지금 미국 민주당을 완전히 바닥에서부터 우리 동네 조직에서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그 비교적 하나하나 들어보면 괜찮은 사람인 민주당 의원들이 꼼짝을 못하고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아까 보셨지만 233명 민주당 하원 의원 중에 반대표가 불과 4표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1.5%, 1.6%라는 소리거든요. 이게 일반 민주당 지지자의 정서랑 얼마나 다른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WSJ, NBC 공동 여론조사에 의하면 찬성 48%, 반대 48%, 중간, 반대도 찬성도 아닌 그게 4%입니다. 그런데 찬성 48% 중에는 해봐라가 이 정서예요. 해봐라가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찬성 48. 그러니까 이 정서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공화당, 그러니까 역선택하는 사람들이요. 공화당 지지자 중에 제 눈에도 보이거든. 저거 민주당이 탄핵으로 필요하면 저거 아무 데도 못 가고 민주당 자살각이야. 오케이, 너희 해봐. 그래서 여론조사 오니까 탄핵에 찬성하십니까? 탄핵 이번에 소추에 좋으십니까? 나쁘십니까? 하고 하면 하세요. 네, 저 적극 찬성합니다. 이런 역선택이 4, 5% 포함되어 있다고 여기. 또 반대에는요. 반대 48은 대부분 뭐냐면 이 개땡땡들 나라를 해체하러 작정했구나라는 아주 맹렬 트럼프 지지 혹은 맹렬 반탄핵 그 격분된 우리로 치면 태극기 시민 같은 성격이 48%란 얘기야 이게. 이거 어떻게 해보려고 선거판에 들어가면. 태극기 들고 나오는 사람이 48%면요. 선거판에 어떻게 해보냐고요. 그런데 중간 4%는 뭐냐. 이거 민주당 이탈이에요. 이거 민주당 이탈입니다. 자,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야, 이 여론조사에 중간 4%, 그 다음에 탄핵 찬성했지만 그 위장으로 찬성하고 있는 사람들 한 4, 5%. 이거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도 드러나냐면 여기서도 드러납니다. 이 여론조사 할 때 이제 앞에 이제 공화당 지지자입니까? 민주당 지지자입니까? 했는데 공화당 지지자의 90%가 탄핵에 반대해요. 이거 뭐냐면, 공화당 지지자 대부분이 탄핵에 반대한다는 얘기예요. 공화당 지지자들이 전부 친트럼프 이제 틈바가 돼버린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일사불란해진 겁니다. 공화당 리더십이. 나머지 10% 그럼 어디 간 거냐. 10%가 공화당인데 왜 탄핵에 반대하지 않지? 이 사람들은 스타일리스트거나, 우리 몇 명 그 우파 유튜버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트럼프 그 상스러운 장사치. 그렇게 도발적이고 그러면 대통령 하면 안 돼. 이런 스타일리스트거나 혹은 도발자들이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봐. 그거 너희 무덤이거든. 해봐. 맹렬 공화당 지지자인데 그 길 가면 민주당 죽거든. 그러니까 전 탄핵에 찬성해요. 탄핵 거의 민주당 잘하시는 거예요. 이게 10%일 수 여기에 들어있다고 이게. 그 다음에 민주당 지지자의 83%가 만 탄핵에 찬성해요. 그럼 민주당 지지자의 17% 어디 갔냐 이거야. 17% 어디 갔냐 이거야. 민주당이 이탈한 거예요. 이런 미친 짓을 하냐 이놈들아. 이러면서 투표 필패인데 도대체 민주당 의원들은 지역구의 알린스키 아이들한테 완전히 포로가 돼가지고 이 바보 똥멍청이 같은 짓 하고 있다. 이러고 개탄하는 사람들이 민주당 지지자의 17%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 비율을 그대로 옮겨오면 하원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을 할 때도 17%는 반대했어야 돼요. 233에 17%면 얼마입니까? 한 30명 반대했어야 돼요. 30명 이상. 35명이. 32, 3명이. 그래서 부결됐어야 돼요, 이게. 민주당 지지자의 17%가 반대를 했으면 하원의 민주당 의원들의 17% 정도, 15에서, 거기다 지지자 수준만도 못한 거예요. 지지자보다 의원 수준이 좀 높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러면 한 20%는 반대했어야 된다고요. 233명 중에 45명은 반대했어야 돼요. 그래서 민주당이 살아났어야 돼요. 그래도 그렇게 그 탄핵 광풍이 불어도 역시 우리 민주당 의원들 그래도 양식이 있어. 그 지역구에서 굉장히 선거 앞두고 불리할 텐데 안티파나 DSA 같은 애들한테 찍히면. 아시다시피 미국 하원은 2년마다 전부 전수 선거입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
이게 무슨 얘기냐? 요번에 대선 때 하원 다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DSA나 안티파에 찍힐까 봐 전부 찬성표 던진 거라고요. 아주 강골인 너댓 명 빼고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40명, 50명이 반대표 던졌더라면 이 민주당에 양식 있는 사람들, 야, 내가 민주당 골수 지지자지만 탄핵은 안 돼. 아니, 블룸버그도 그거 아니에요, 블룸버그도. 탄핵하면 그 민주당 죽는 거야. 이런 말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 이 민주당 안에서 제일 양식 있는 사람들이 탄핵에 반대하고 있거든요. 이 층이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아유, 밥맛 없어. 나 앞으로 정치 신경 안 써. 그럼 민주당은 점점 더 극좌로 표류하게 되죠.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2019년 12월 18일은 미국 민주당이 자살한 날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미국 민주당 지난 한 110년 동안 굉장히 훌륭한 역할을 한 정당이에요. 이게 무슨 역할을 했냐. 역사적으로 보면 공화당이 이게 진취적인 정당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언제까지 그러냐. 19세기 말까지. 그러니까 링컨 때 일어난 남북전쟁 때 보면 민주당이 그 남부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 민주당은 한 3, 40년 전에는 완전히 이건 수국 꼴통이에요. 이건 수국 꼴통입니다. 이런 민주당을 부르봉 데모크라트라고 합니다. 부르봉은 부르봉 왕조 부르봉입니다. 수구죠. 그 프랑스 부르봉 왕조. 거기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식이다 이거예요. 뭐 이제 비유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부르봉 데모크라트라 그래요. 버번 데모크라트. 남부 중심에. 공화당은 진취적인데 공화당의 문제는 뭐냐. 이게 앵글로색슨 프로테스탄트 위주의 색깔이 강하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리시야, 캐톨릭이야. 나 대변할 정당이 없는 거예요. 내가 흑인이야. 날 대변할 정당이 없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야. 나 대변할 정당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비록 프로테스탄트지만 내가 그 앵글로색슨 정말 싫어해. 잉글랜드. 난 스코틀랜드야. 그 영국은 굉장히 그렇게 큽니다. 지역 색깔이. 예를 들어서 우리 좋아하는 가수 스팅 이런 사람 보고 당신 정말 훌륭한 잉글리시맨입니다. 그러면 I'm a Scot 그럴 거예요. 나 스캇인데 나보고 왜 잉글리시맨이라 그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사람 스코틀랜드 사람이거든요. 스팅. 그 버번 스트리트 뭐 이런 노래, 문 오브 버번 스트리트 제가 좋아하는 아주 대표적인 노래인데 그런 거 이제 지은 아주 세계 최정상급의 그 음유시인 가수죠. 근데 예를 들면 그 제가 알기로는 스캇이에요. 제 지금 기억에. 혹시 틀렸으면 지적해 주세요. 이런 사람들은 앵글로색슨이 주도하는 공화당에서 자기 그걸 못 발견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한 100여 년 전엔. 자기를 대변할 정당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도시에 몰려 살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이 사람들이 민주당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 남부 농촌 지역의 수국 꼴통 민주당과 도시의 진취적 민주당 이 두 개의 기둥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한 10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이 두 기둥의 힘으로 대통령을 딱 만들어내요. 그게 누구냐? 우드로 윌슨입니다. 그 과정을 보면서 우남이 엄청나게 배운 거예요. 우남의 보호자 후견인이 우드로 윌슨 아니에요. 그래서 우남 이승만이 만든 당 이름이 자유당 아닙니까? 리버럴 파티. 엄청나게 배운 거예요. 거기서. 야, 이 사회 하층이라 그럴까? 사회 메인스트림이 아닌 흑인, 유대인, 스코틀랜드인, 아이리시인, 이탈리안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대변하는 정당을 만드는구나. 민주당이라는 허울을 가져다가. 그래서 민주당의 두 날개로 나는 겁니다. 그걸 민주당의 두 날개라고 불러요. 그 두 날개란 용어를 가로채 갖고 대한민국은 미국과 소련 두 날개로 날아야 된다. 그랬다가 소련 망하니까 대한민국은 미국과 중국 두 날개로 날아야 된다. 그랬다가 중국이 개혁 개방하니까 대한민국은 미국과 북한 두 날개로 날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의 말을 한 사람이 우리가 그 유명한 저쪽에서 악명 높은 리영희입니다. 제가 리영희 그 주장에 대해서는 뭐 언급할 가치가 없지만 당신 말이야. 남의 개념을 갖다가 쓰려면 이게 원래 미국 민주당의 족보랑 관련된 개념인데 내가 그걸 차용해서
이걸 국제정치, 한반도의 국제정치를 설명하느라고 내가 썼다. 이렇게 근거를 밝혀줘야 되잖아. 그거 안 하고 새는 두 날개로 납니다. 뭐 있다고 소리를 하니까 야 저거 표절 도둑놈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남의 말 갖다가 쓰면서 원래 그 사람들이 무슨 뜻으로 했는지 살짝 밝혀주면 얼마나 양심적이야. 아니 뭐 좌파를 하건 뭐 김일성을 빨든 김정일을 빨든 그거야 노인네 마음이지만 최소한 글쟁이로서 지킬 예의는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어찌 됐든 간에 그 미국 민주당의 두 날개가 그러니까 한 120년 전쯤 완성이 돼서 그래서 1912년에 110년 전쯤에 그러니까 우드로 윌슨을 민주당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겁니다. 자, 미국 민주당이 그래서 그동안 그 앵글로색슨이 주도해 왔던 주도한 공화당이 대변하지 못하는 그 변두리 그러나 굉장히 수가 많은 그 마이너리티 그룹들을 얼레벌레 엮어서 대변하는 그 역할을 해왔어요. 얼마나 훌륭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민주당이 망했다고 지금. 그 참 안타까운 날입니다. 어제가. 민주당을 위해서 눈물을 한 반방울만 흘립니다. 잘 망하십시오.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 이게 체질 때문에 망하는구나. 이게 망조가 들면 체질이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민주당의 체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알린스키의 아이들입니다. 데모크라틱 소셜리스트 오브 아메리카. 그러니까 미국 민주사회주의자 연맹, 안티파, 미국 반파쇼 동맹, 그 다음에 오바마, 힐러리, 셔먼 같은 그런 그 고급진 알린스키의 제자들. 이런 자들이 미국 민주당 체질을 지난 1970년이니까 50년 가까이 다져온 거예요. 이 체질이 민주당을 극좌로 표류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국회의원, 하원의원 관점에서 보면, 의원 관점에서 보면 지역에 딱 가보면 지역 지지자들이 여러 층이 있지만 그 중에서 그냥 완장차고 설치는 건 누구냐? 극좌 우리 동네 조직이에요. 극좌 CEO. 그래서 뭔가 입 바른 소리 했다가는 막 달걀 날아들고 막 와서 깨끗거리고 난리가 나니까 그 극좌 CEO의 딱 목줄이 이렇게 사로잡혀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 12월 18일 날 자살을 한 거예요. 자살골을 넣은 거예요. 이거는 뭐를 말하냐? 결국 지역 지지자 기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를 해줘요. 지역 지지자 기반은 사실은 셋 다 있어야 됩니다. 열정. 얘들 극좌 CEO 열정적이죠. 근데 그 다음에 진실이 있어야 되냐? 얘들 진실이 없어요. 순전히 거짓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 머릿수가 있어야 돼요. 실체성. 얘들 실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셋이 있어야 되는데 얘들은 열정과 실체성만 있고 진실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냐? 비틀린 열정이 되죠. 이런 비틀린 열정이라는 얘기는 미국 인문학자인 마크 릴라가 쓴 얘기입니다. reckless passion. 진실, 거짓 그런 거 상관없어. 뭐 옳고 그름 그것도 상관없어. 야 세상에 무슨 옳고 그런 게 있냐. 도덕, 야 그 틀딱스러운 소리 하지 마. 도덕 무도덕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인간한테 도덕이라는 거 기대하지 마. 그냥 우리가 순간적으로 눈이 뿅 맞아가지고 어깨 끼고서 민중이 권력을 잡는 가난한 자가 길을 피는 그런 세상, 정의로운 세상을 만든다고 촛불로 그슬리면 되는 거야. 이 reckless passion. 그러니까 이게 막가파 열정이거든요. 이걸로 물꼬를 터버린 거예요. 알린스키가. 막가파 열정 그 자체다 이거요. 뭐 고전적 막시즘 잊어먹어라 이거예요. 고전적 레니니즘 잊어먹어라 이거예요. 고전적 공산주의 잊어먹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그걸로 이제 대가리수 만들어서 그 열정과 대가리수, 실체성은 갖췄는데 진실은 없죠, 전혀. 이거에 민주당이 이제 막 잡혀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더불어민주당이랑 똑같죠. 그 지지자들이랑. 그 구조랑 같아요. 셰익스피어가 성격이 운명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Character is fate. 성격이 운명이다. 백모가 말합니다. 체질이 운명입니다. Constitution is fate입니다. 체질이 저렇게 잡히면 골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 뭐냐? 우리가 해야 될 일 명확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또 한국당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예측하기에는 전 뭐 한국당 당원도 아니고 뭐 거기에 특별한 정치적 관계 없죠,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 이건 한국당 중심으로 아마 소용돌이가 돌아갈 거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나경원이 이빨 빠지고 바깥에서 자유시민의 열기 딱 오고 뒤늦게나마 연동형 비례대표 또 뒤늦게나마 공수처 가지고 싸우고 이러면서 이제
한국당 중심의 소용돌이가 치고 있는 건데 한국당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될 겁니다. 뭐냐면 열정도 진실도 실체성도 없는 세보수와 통합할 거냐, 혹은 열정, 진실, 실체성이 모두 갖춘 자유시민 지지 세력과 통합할 거냐. 이 세보수는 다음 달 5일에 뭐 유승민, 하태경이, 나부랭이 뭐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 신당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세보수주의 신당 이러는데, 그래서 세보수라고 제가 부를게요. 거기 무슨 열정이 있어요? 없어요. 박근혜 탄핵 앞장섰다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무슨 진실이 있습니까? 세상에 당 이름부터 그렇잖아요. 보수에 세보수, 헌보수, 개혁보수, 중도보수가 어딨냐고요. 보수면 그냥 보수지. 보수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현대문명의 핵심 가치 지키자. 그게 보수예요. 개인 존엄성과 진실 존중. 에드먼드 버크 읽어보세요. 이번에 홍지수 작가가 엄청나게 좋은 에드먼드 버크 책 이만큼 번역했어요. 제가 홍 작가 모시고 조만간에 한번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 이름부터 가짜야. 사기야. 말이 안 되는 이름 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여기에 이 사람들 하나하나 들어서 자기 선거구 내보내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거물들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지금 달고 있는 국회의원 배지 어떻게 우려먹어서 다음번에 새 배지로 바꾸냐. 이거에만 그 목숨을, 정치 생명을 걸고 있는 자들이에요. 아니, 10,000명이 자발적으로 들어가서 국회를 저어버리는 세상에 왔는데 여기 무슨 자산가치, 그 몸값이 뭐가 됐냐고. 몸값이요. 빵원이 아니라 마이너스입니다. 산업 폐기물, 독극물 채워주려면 가서 돈 받고 채워주잖아요. 이 사람들 돈 받고 채워줘야 될 사람들이에요. 자기 돈 내야 돼. 당신들 인생 정리해드리려면 우리한테 돈 내야 돼. 그런 정도로 지금 아주 똥차가 된 사람들이라고. 이들이 모여서 무슨 세보수니 헌보수니 똥차보수니 뭐 이름 100번 달아봐야 소용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들과 통합할 거, 이들과 뭐 같이 연대할 거냐. 저는 그 길로 안 가고 있다고 봐요. 다행스럽게. 앞으로 어떻게 갈 가능성이 있냐, 자유한국당이. 열정과 진실과 실체성을 모두 갖춘 자유시민 지지 세력과 통합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하게 될 거예요. 불과 한 1, 2개월 사이에. 지금부터 1월 말 정도까지는 선택이 끝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중간에서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그 흐름이 이 선택지에서 뭘 해야 될 거냐. 지금 뭐 내부 총질 없는 이재호식 국민통합, 이거 설마 선택했다간 이 둘로 갈리고 있는데 전 목사 흐름 고생해요. 지금 둘로 확 갈려갈 거예요, 이게. 앞으로 한 1개월 반 사이에. 근데 이 둘을 묶어가지고 내부 총질 없는 이재호식 통합에 의해서 문재인을 끌어내야 됩니다. 이러다가 이제 골로 가는 거예요, 그거. 망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 둘로 확 갈립니다. 세보수인지 똥차보수인지 하고 한국당은 이쪽으로 견인될 거예요. 열정, 진실, 실체성을 모두 갖춘 자유, 애국 시민 쪽으로 견인될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우리를 증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열정 갖고 있어. 오케이. 상대방도 인정해. 우리가 진실 갖고 있어. 맞죠? 특히 탄핵이나 또는 이제 또 상당수는 이제 미중 문명 전쟁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진실을 보고 있어요. 그것도 맞아. 그럼 우리가 실체성 있냐? 실체성이라는 건 뭐냐면 토요일 날 오후에 광화문 뭐 여기 나오는 것도 중요한 실체성이고 국회에 가끔 가는 것도 중요한 실체성이지만 결국 국회의원 선거판 가면 선거구에서 몇 명 모일 수 있어. 선거구에서 몇 명이 조직화돼 있냐? 이게 실체성이에요. 이거 증명해야 돼, 우리. 선거구별 실체성을 증명해야 되는 게 지금 자유시민의 발등에 떨어져 있는 불입니다. 그러면 그런 실체성의 증명이 되면 뭘 할 수 있냐, 우리가. 사탄파 제외 통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제가 퓨프라고 이름을 달았어요. 발음 멋있죠? 퓨프. 같이 해주세요. 퓨프. Fake Exclusive United Front입니다. 페이크가 사탄파죠. 가짜. 사탄파 제외. Exclusive라는 건 제외한다는 뜻이에요. 퓨프. 사탄파 제외 통일전선 만들어야 된다. 이걸 사배 통일전선. 사기 탄핵 배제 통일전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최소한 주요 인물 한 5인에서 10인은 퇴출시켜야 된다. 뭐 김무성이, 유승민이, 뭐 하태경이, 무슨 뭐 장제원이, 뭐 김성태, 뭐 이런 그 주요 인물 탄핵 저지를 때 주요 인물, 뭐 권성동이 이런 데들은
배제시켜버려야 된다. 그리고 진정성 있는 평가 반성을 해야 된다. 사기 탄핵에 대해서, 미중전쟁에 대해서. 자,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공수처 딱 물올랐을 때 밀어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한 돈만 원씩 여유 가지신 분들 좀 해주시고요. 그 발성비 포함 10,000원 보내주시면은 100권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지역구 방문 전화 주시면 지역구 방문 키트 딱 드리고 또 저희 그 지역 쪽에 이렇게 커버가 되는 그런 그 저희 열성 활동가들, 자원봉사 활동가들하고 이렇게 맺어 드립니다. 그럼 이제 지역구에서 움직이면서 말하자면 지역 활동가가 되는 겁니다. 저희가 한번 따져봤어요. 지금 수도권이랑 충청 중앙권 합쳐가지고 그게 한 140의석 정도 되는데 저희가 따져보니까 140, 150 되는데 그래도 뭐 그 인근 선거거든 바로 선거거든 저쪽에서 그 너댓 명씩 활동가가 움직이고 있는 데가 그래서 커버가 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데가 한 95개 선거구가 벌써 됐더라고요. 물론 영남 그 부산하고 대구 그다음에 포항 경주 이쪽은 제가 별도로 따로 계산한 겁니다. 거기는 지역구 활동의 의미가 좀 달라요. 거기는 워낙 이쪽 그 야당 자유한국당 성향이 강한 데라서 거기는 좀 점잖게 격려하고 그다음에 끌고 나갈 수 있으면 되고 이쪽은 그게 아니라 이 수도권과 충청권은 충청 중앙부 아산, 천안, 세종, 대전, 청주 여기는 진검승부하는 데거든요. 상대방 머리를 깨든지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무슨 새보수인지 무슨 똥차보수인지 튀어나오면 그것도 밟아버려야 되고 민주당도 밟아버려야 되고 정의당 밟아버려야 되고 진검승부라고요. 여기는 진검승부가 일어나는 격전지 그게 한 140개 150개 되는데 거기서 벌써 한 95개 정도는 대충 뭐 선거구분이든 옆에 인근 선거구분이든 이미 활동이 꽤 자리를 잡아가요. 그래서 계속 밀고 나가면 됩니다. 꼭 연락 주십시오. 한번 우리가 화끈한 그 뭐라고 할까요? 그 화끈한 저거 한번 만들어 보시죠. 남녀 혼성 정치 조기 축구회 끈끈한 조기 축구회처럼 끈끈하고 부러운 조직이 어디 있어요? 남녀 혼성 정치 우리 동네 조기 축구회 그게 저희의 로망입니다. 오늘 미국 민주당이 망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저희 갈 길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